2020 제1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영주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2020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함께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구정책 대토론회는 경상북도 인구 관련 기본계획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참석자 소개, 환영사, 축사,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제1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곳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소리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철우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욱현 영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원석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실 전문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 이규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청년정책연구센터 김지훈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진혜민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분이시자 시정발전 그리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장욱현 영주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주시장 장욱현입니다. 먼저 인구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는 2020년 경상북도 권역별 순회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이곳 영주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상북도 우리 국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아주대학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
또 토론자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주셨는데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회의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님이신 임무석 의원님도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구 문제는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이제 이 화두로 다가왔습니다만 이 지방만의 정책의 가장 미래학자 이 인구를 연구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앞으로 300년 후에 인구 5만이 되는, 여러분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합다요. 300년 후에 인구 5만이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속도로 가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에서도 다양한 어느 영주 10분이 아니고 모든 이제 지방의 도시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정말 안간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약발이 별로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정말 좀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돈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인식이 뭐냐? 과거하고 달라서 이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돌봐야 되는데 여성이 집에서 그냥 가사만 돌보는 여성들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육아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인식 개선 같으면은 어디 한 지방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대대적인 정말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 하듯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참고로 그 도내에선 처음으로 이제 아동 친화 도시를 시작을 했고요. 그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죠. 그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인구가 줄어들므로써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같이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의 아이 여성 행복국장이라고 아주 독특한 이제 조직에 우리 이원경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멀리 좌장을 해주실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좋은 기회, 이 어려운 기회입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이왕 오신 김에 좋은 말씀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아이를 잘 낳아서 이렇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해주신 장욱현 영주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정 발전과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이원경 아이여성 행복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이제 소개를 받을 때마다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고자 올해 국을 신설을 하면서 아이 여성 행복국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실제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구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출생아 자체가 늘어나는 게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층들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올 한 해만 해도 8월 달까지 한 2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이 중에 청년 인구인 한 15세에서 39세 인구가 18,000명 정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직업이 때문에 빠져나간 걸로 저희들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나서 자라고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그럼으로써 내가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내가 도시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문화예술이라든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누릴 때는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정주를 하게 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또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사회적 여건에 대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또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향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지역이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많은 물리적 인프라 외에도 모든 여성, 모든 남성들이, 청년들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반 여건이 되어야지만 이곳을 더 살아남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자체가 단순히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출생아 수도 중요하지만, 모든 남녀가 공히 내가 여기서 잘 자고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 경상북도도 그렇고 오늘 행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욱현 시장님도 그렇고 삶의 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행사를 미뤄왔다가 이렇게 조금의 어느 정도 생활 방역이 되는 가운데에서 영주시에서 먼저 대토론회를 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신 양운석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저희들 행정기관도 그렇고 그 의견들을 잘 경청해서 내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임무석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축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주에서 이 인구 문제, 또 지방 소멸 문제,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 소중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영주에서 이렇게 개최해 주신 우리 아이 여성 행복국 하이께 좀 생소하지만은 우리 그래 지사님 대신에 우리 이은경 국장님 모시고,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우리 대구 경북의 양원석 본부장님이 같이 오셔서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이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뒤에 우리 저게 주민들 우리 영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우리 영주가
아이 울음소리 영주의 희망이다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도시가 우리 영주입니다. 지금은 방금 전에 우리 시장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은 뭐 돈 문제가 어떤 인구 문제하고는 같이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 영주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 도시에 계시는 오늘 우리 방청객 우리 시민들이 우리 영주는 그래도 좀 뿌듯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이래 드리면서 오늘 최진호 교수님부터 이래 토론자로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께서도 영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영주를 좀 더 이래 많이 좀 발표를 해 주시기를 그래 또 이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16일자 그렇게 전번달에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경북의 지방 소멸이 상당히 심각하다.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지금 지방 소멸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지금 심각합니다. 전남하고 경북이 상당히 심각한데 불행하게도 우리 영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19개 시군 중에 영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벗어나려고 지금 첨단 베어링 크러스터 사업해서 정말로 첨단 베어링 크러스터 사업이 성공을 하고 국가 산단이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에 10,000에서 15,000명의 인구가 불어난다라면은 그리고 직장이 생긴다라면은 우리 영주는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저도 강하게 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에 저도 진짜 박수치고 신발 벗고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가 좀 더 우리 살기 좋고 직장이 양질의 직장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또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이래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경북도가 이제 10월 16일 날에 이제 지방소멸 대책 특별위원회를 이제 만들고 제가 이제 같이 훌륭한 우리 11분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이래 우리 경북의 어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인근에 있는 김영동 국회의원께서 지금 이 지방소멸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다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그게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는 도대로 입법을 만들어서 또 대응을 하고 또 예산도 우리 행복국장님 앞으로 지방소멸 분야에 대해서 예산 좀 팍팍 보이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또 의원님들 또 동의를 구해서 이런 대응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래 드리면서 우리 이 자리에서 그래도 도의회지만 우리 지사님이 잘하는 일은 또 이거 경북을 위해서 한다.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된다. 이래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을 지금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도의원 사이에서도 상당히 분분하고 특히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의 도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520만의 어떤 대단히 어떤 강력 자치구로 탈바꿈을 했을 때 우리 경북이 또 대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 큰 프로그램에는 이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도지사가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이래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경북의 어떤 위기 탈출 소멸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 이런 부분도 도의회지만은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그래 또 지사님이 또 열심히 또 앞장서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어떤 방법들을 잘 배워서 앞으로 우리 경북의 지방 소멸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도의회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임무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진 촬영과 퍼포먼스의 시간입니다. 국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파이팅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슬로건 카드가 있으실 겁니다. 그 카드를 들고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슬로건 카드를 이제 글자가 보이는 쪽으로 앞으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함께 화이팅을 외쳐볼 건데요. 제가 아이가 행복입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라고 외치면 모두가 함께 네, 화이팅을 외치는데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실전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우선 외쳐보겠습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 파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이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토론회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다 하면은 그 다음으로 파이팅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들어갑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 파이팅! 네, 잠시만 가만히 계셔주시면 사진 촬영을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갈까요? 예, 한 번 더 씩씩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 파이팅!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촬영이 마쳐졌지요. 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국토연구원 민성희 연구위원님께서 인구 감소 및 지역 공간의 변화 전망 그리고 인구 정책과 지역 정책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토연구원의 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인구 감소하고 지역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 정책이나 지역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예. 네, 보통 인구 토론회나 뭐 인구 정책에서 했던 거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역 정책이나 뭐 지역 계획, 도시 계획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인구 정책보다는 지역하고 뭐 공간 정책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저는 지역 정책이나 경제 정책하고 따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이 가서 결국은 지역 주민이 잘 살게 만들면 그게 인구도 당연히 불어나는 거고 그것이 곧 인구 정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고요. 뭐 다들 많이 보셨던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구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경제 변화, 사회 가치 변화, 정치 여건 변화, 다양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그 전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 전망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은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할 때 15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추계를 합니다. 가장 최근 게 2015년 센서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2017년에 다시 한번 추계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없었던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그 전에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5년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17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2015년에 추계했을 때는 2031년 정도가 정점으로 인구의 정점을 했지만 한 2, 3년 빨라졌습니다.
2028년이 최고 정점을 찍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나 인구 구조 변화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도별로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2028년인데 보시면은 경기, 세종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래 추계에서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계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전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실제로는 인구 감소는 예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나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구가 과거부터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요즘에 또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대도시도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좀 변화를 보면 75년 이게 비중 인구가 어떻게 분포된지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많아질수록 인구 비중이 낮은 게 되는데 75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국토 전체에 분포한 반면에 1990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되게 파란 지역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인구가 어느 특정 지역으로 몰리고 다른 지역에서 빠진다는 건데요. 그런 거 아까 보였던 건 마찬가지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데서는 이 파란색을 많이 보이는 거 수도권, 경기도와 부울경에는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인구를 살펴보면 군 지역 인구가 75년에 25% 정도를 차지했다가 2015년에 보면 8.3%로 급감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되면서 도시로 몰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조금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지역,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역, 계속 감소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감소하는 지역이 요 유형 3에 있는데 101개 시군구가 우리나라 전국 223개인가요? 그 중에 101개가 계속 감소하는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80개 시군구가 있는데 적은 대부분 수도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시군구에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최근 증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다가 요 근래 들어 다시 증가하는 지역. 그럼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왜 그런 지역들이 최근에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을 가졌을까? 혹시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조금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유형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런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을 보면은 과거 2000년이나 2015년을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지방에서 주변 대도시로 간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그리고 물론 수도권으로도 많이 가고 현재는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가거나 혹은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변화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국토 공간상에서 보면 인구 분포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를 누르면 위아래가 늘어나듯이 특히 수도권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울경 쪽으로 인구가 늘고 그 이외 지역은 사실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수도권의 확대라고 했는데 뭐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 데를 보면 경기도를 넘어서 충청남도 해서 세종시, 대전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통이 발달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인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이 여기까지 확대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충청도와 요 세종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뭐 수도권만 50%는 없는데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쪽에 다 밀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지방에서 대도시로 갔는데 이제는 대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갑니다. 서울도 인구가 감소해 서울이 인구가 감소하는 건 조금 다른 대도시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 보면 이제는 그 주변 대도시 내부에 살다가 주변 지역으로 갑니다. 그건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대도시에 살 필요 없이 그 인근 지역에 나가도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축소도시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축소도시들이 발생합니다. 지방의 과거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소도시들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계속 축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빈집이라든가 공터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축소도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은 거기 그런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이 사이에 아까 제가 인구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유형 중에 대부분이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 몇 개, 20개 되는 것 중에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군에서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그곳에 투자를 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혁신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2015년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혁신도시도 이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주가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데이터를 보면 혁신도시도 이제 인구 증가는 세는 끝나고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은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뭐 산단이 들어간다든가 주택 택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혁신도시 빼고 되게 특이하게 한 2군데 정도가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횡성군이고 하나는 구례군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래서 횡성군에 왜 인구가 증가할까를 굉장히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내린 결론은 결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서울과 가까워지느냐. 가서 물어보니 여기 제2영동고속도로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던 공장들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넘어오면서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오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강화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늘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구례군이 있었습니다. 구례군은 경남 맨 밑에 있는데 인구가 증가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특이한데 저기는 자연드림파크라는 그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구례군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싫다고 그래서 다른 데를 찾다가 한 게 구례군이었고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해서 여기 자연드림파크가 여기 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청년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가보면 뭐 카페도 만들어 놓고 안에 영화관도 만들어 놓고 기숙사도 만들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 청년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들어오다 보니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이 이후에 산부인과가 없어졌다가 산부인과도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되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쉽진 않겠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 지방이나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를 시키거나 혹은 지역민의 그런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처럼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고 우리가 참고했건 아마 구례군 사례가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에서 봤는데 이건 조금 더 세분해서 읍면동 단위까지 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이라도 그 안에선 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도 그 안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심지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 지역에는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처형이 고흥에 있어서 고흥을 자주 가는데 고흥이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군입니다. 근데 거기 읍을 가보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고령화율이 높을지 몰라도 그런 중심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될 거는 그런 데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인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거기에 있는 기능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고흥군 전체도 아마 뭐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가 제일 감소하는 그런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같은 시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제가 본 데이터는 구미, 경산, 칠곡, 포항, 김천, 예천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군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조금 인구 증가, 인구 변화 요인은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 그러니까 출생 사망과 사회적 이동으로 좀 나눠서 보면 요 파란색 부분이 자연색 증감이 되겠고요. 주황색 부분이 사회적 증가입니다.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98년도에는 사실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런 건 거의 없고 거의 자연적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근데 2008년에 보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긴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2018년이 되면 이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납니다.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인구가 쭉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유출이 일어나는데 그 유출을 자연적 증가가 커버를 하다가 자연적 증가가 커버가 안 될 때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되니까 자연적 증가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둘 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딱 그런 패턴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포항, 경주, 김천 다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는데 쭉 여기까지 다 있고 보시면 사회적 증가는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어떤 뭐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거는 자연적 증감은 증가하다가 그 폭이 감소하다가 아예 감소로 바뀌던가 혹은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다 그 폭이 커지든가 계속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 전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 제가 충남도 해봤는데 충남도 다 그런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 모든 분이 다 예상했겠지만 어쨌든 출생률이 낮아지는 게 결자 문제고 결국은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자연적 증감은 계속 하향세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변화,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출산율을 증가하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뒤에 있는 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정말 살기가 편하면 애도 낳으면 이제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런 것이지 애 낳는 데만 집중한다고 해서 그게 꼭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출산율을 증가하는 요인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출산을 해야지 2, 3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구 정책에서. 인구 정책의 목표가 물론 인구를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외부에서 이렇게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분보다 나가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는 지역을 뭔가 본인한테 부족한 게 있어서 나가는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이 생활을 유지하고 외부로 안 나가게 만들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게 되면, 이게 만족스럽게 되면 결국은 외부에서도 그런 조건을 보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써놓긴 했는데, 가장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까? 외부로 나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큰 도시, 큰 도시보다는 대도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요새 사실은 뭐 컴팩트 도시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설을 배치할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시설을 넣느니 모아서 이쪽에다 하자. 그럼 여기다 시설을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오겠지. 그래서 다 모이자.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놓고 모으는 건데, 모으는 거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죠. 내가 사는 지역에 체육관 하나 놔줘, 도서관 하나 놔줘. 왜? 내가 걸어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서비스, 내가 원하는, 여기는 뭐 일자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서비스에 편안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꼭 물리적으로 옮겨야 되는 시설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냐, 그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역에서 해야 되거나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한 시군에서, 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도 좀 위계가 있죠. 위계, 뭐 종합병원, 그다음에 무슨 그런 일반 병원, 뭐 시장, 뭐 의료, 문화, 이런 것도 다 대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백화점 같은 거, 그다음에 중소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냥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 다릅니다. 근데 한 시군에서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를 한 시군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도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쟁이 성장할 시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워킹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설을 갖고 오는 게 오히려 유지비라든가 훨씬 부담스럽고, 그 건설 비용이나 그 유지 비용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연결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거, 뭐 광역권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기서 열어납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 통합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한 안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연결해 주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통합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은 안 되더라도 다음 원하는 서비스 그 하나만이라도 서로 지자체에서 그 서비스 하나만 같이 연계해서 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 통합 내 밑에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때 강서도시를 얘기했는데 뭐 강서도시든 중소도시든 연계든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시군에서 모든 걸 갖출 수 없는 대신에 옆 시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서로 연결을 해서 같이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은 도시 안에선 같은 시군 안에서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농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한 시군이 주거만 많이 있고 한 시군에는 산업만 많이 있으면 여기 주거만 있는 지역은 우리는 산업이 없다 그러고 산업만 있는 지역은 우리는 주거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면 여기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면 되고 경북에서 여기는 산업 기능을 담당하면 되고 여기는 문화 기능을 담당하면 됩니다. 그거를 모든 시군에서 다 같이 가지려고 하면 그걸 쪼개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바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물론 우리나라 현재 행정 체계상에서 시군끼리 같이 연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시군끼리 같이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가 딱 그런 기능하기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사실은 도의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도의 기능이 굉장히 없고 어떤 좀 학자들은 아예 도의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시군간에 조율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의 기능이 좀 강화되고 도에서 이 전체적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들의 기능이 어떻고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일자리를 늘리고 어느 지역은 주거를 공급하면서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마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출생률도 따라오고 외부에서 인구가 온다. 그리고 남의 가진 걸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자랑을 해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느 정도 경상북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인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해주신 민성희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최진호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쪽 앞으로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로 착석해 주셔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좌장이신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 서회를 볼 최진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방청객을 모실 수는 없었지만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오프온 이렇게 병행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민성희 박사님께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인구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유형화 볼 수 있을까 어떤 지역 정책 혹은 인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바로 잡아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세 분의 토론자께서 경상북도에 집중해서 경상북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청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식 경북전문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전문대에서 지금 상암단장을 맡고 있는 이규식 교수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내용들 중에
그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의 자산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경상북도 소멸 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키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8년도에 10,000명 줄어들었고요. 그 19년도에 5,000명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자연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감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출산율이 근본적 원인이고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재정 투자를 출산 쪽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애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많은데 적극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수단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정책으로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좀 제가 청년 지금 연구 정책 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저께 그 도에서 하는 그 신공항 이후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 발표할 때도 그랬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없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해볼 때 여기에 아이들 태어났습니다. 예전부터 영주도 그렇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일단 애들이 지역에서 여건이 놀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들 수도권으로 가요. 저희 아이도 뭐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일단 없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이제 비어져 있는 그런 청년들의 자리들을 지금 기업들이 일자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또 요즘엔 귀농, 귀촌 그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도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들로 가져가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아이 낳고 하면은 서울에 이제 뭐 학교 가는 것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지역에 또 들어온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거, 출산 이후에 보면 아동 정책까지도 잘 돼요. 그리고 성인이나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부분의 정책들, 복지 정책들 워낙 지역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계시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그 틈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여기 이제 내려오는 청년들은 이 자기들 자리라고 하죠. 이쪽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내려옵니다. 일자리가 됐던 아니면은 뭐 귀농 귀촌을 통해서 농업이나 그런 활동을 하던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목적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서울에 있는 뭐 좋은 걸 보기 위해서 체험하여 서울로 가는 일자리 때문에 서울 가거나 하는 부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다고 봐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역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대학이 여기 경북 영주 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습니다.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뭐 대학 간의 경쟁률이 진짜 제일 치열한 지역이라고 할 만큼 대학들이 많은데 그런 대학생들이 사실 전국에서 오거든요. 지역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오는데 그 학생들이 지역의 일자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주 여건의 측면이 단순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지들 말씀드렸던 청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 그 대상자인 청년들의 어떤 관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이라든지 일자리 기본 요소, 그다음에 상업 문화에 대한 주변 요소들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하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SK머티리얼이나 아니면 거기 사장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울에서 이제 기껏 직원을 뽑아서 데려다 놨는데 여기 이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살질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애써서 데려다 놓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장점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에 맞춰지지가 않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 효과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가, 눈높이 맞춰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업하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요소들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안동하고 여기 이제 안동에서 이제 청년이 한 명이 놀았는데 안동에는 스타벅스가 3개인가 뭐 있대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나 못 갖다 놓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스타벅스가 이제 뭐 저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어떤 문화나 아니면 상업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때 그 자기들이 이쪽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받는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들한테 그 소비할 수 있는 그 카드 같은 걸 줘요. 그 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그 세이브 해주는, 그러니까 절감해주는 그런 카드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청년들한테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의 그런 분위기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감을 가지려면 주변 요소들에 대한 부분도 아까 뭐 잠깐 상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 청년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 부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일자리, 정주 환경 개선 등 미래와 그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유입된, 특히 그 유입된 대학생, 근로자, 직장인, 귀농, 문화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자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적었었고요. 그리고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문제죠.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데, 반대로 그 지역에 출산할 수 있는 청년이 떠나가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그 졸업 이후에 학생들이 이쪽에 그 정주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취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취업했던 친구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를 지난번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대학이라는 게 지역사에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추진하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하는 관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지역계 청년들이 들어오는 가장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학업 때문에 들어오는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온 친구들이 계속 영주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 많죠, 대기업들. 그래서 자꾸 딴 데로 도망간다고, 데려왔더니 도망간다고 그런 친구들한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경북전문대를 졸업한 그런 학생들을 좀 데려가서 채용을 하십시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가지 그 시범적으로 지금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여러 가지 서비스 요소들이 만약에 좀 갖춰진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학생 얘기했는데요. 저희 대학생들 보면은 지역에 이제 대학생 입학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은 편의점,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공장이나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소비를 해줘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해서 뭐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부분의 활동들이 또 마찬가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련의 그런 경제 프로세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역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입학 자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동양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 동두천으로 다시 옮겨간 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에 제한된 자원들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 자꾸 뭐 3학년 4학년 때 도망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수도권은 경쟁률도 치열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옮긴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의 대학들이나 아니면 산업체들이 그런 여건이나 환경들이 어려졌을 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자산들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역에서 지금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소여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들 상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발표하신 내용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의 인구 절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이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지역의 자산이라든지 지역의 환경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영주 아니면 경상북도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면 발표하는 저도 30년 후에 과연 저도 이제 50 넘은 지 간 넘었지만 그때까지는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과연 그렇게 영주에서 잘 살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본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주 활동할 사람들을 위한 영주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제 감소되거나,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시지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직접 이 지역의 학생들을 보면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좋은 말씀, 특별히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지훈 경북청년정책연구센터 전문위원께서 역시 경상북도의 현황 소멸 위험 지역 청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청년정책연구센터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좀 청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경북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 경북의 대부분 이제 농도라고 하죠. 경북이 농어촌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인구 감소가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죠.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게 갑자기 화두가 된 것은 사실 그 인구 감소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도 굉장히 나쁜 영향이 이제는 좀 임계점에 도달한 지역도 있고 이미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 또 이천 향도라고 해가지고 그 농어촌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뭐 대학을 진학을 한다거나 취업을 하는 게 너무 하나의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과연 이러한 이촌 향도가 하나의 성공 방정식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는 않은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오늘 민성희 연구위원님께서 굉장히 발표 내용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는 이제 극복할 현상이라기보다는 적응 또는 완충해야 될 요소이고, 또 이를 위해 삶의 질 개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제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이 인구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안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주 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제 정주 여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거 여건도 있고요, 또 교육 여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굉장히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통 여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제 연구기관에서 있으면서 경북에 많은 자료를 봤는데 과연 경북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청년층을 지금 아까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셨는데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경북의 전반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여건이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교육 재정 알림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이트에 보니까 1년에 이제 신설되는 학교 수가, 초중고 학교 수가, 새로 신설되는 학교 수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개가 대부분 어느 지역이냐, 이제 경기도의 한 90%가 되고요. 나머지가 인천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를 보고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몇 개의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인가? 이제 1년 연단위는 안 나고 지금까지 한 1000개 정도의 학교가 폐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경북하고 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폐교가 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이 교육 여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러한 학교가 이게 근거리에 있던 것이 이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참 이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참 일본 사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제 참 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일본 사례를 뭐 드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배울 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지붕 섬유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소도시에서 좀 폐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큰 차를 갖다가 만들어서 큰 차를 갖다 대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에 접근하기가 이제 편리하게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좀 사례가 있던 거를 이제 찾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여건, 이런 주거 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또 다른 지역은,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세한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현재에, 그리고 그 현재 뭐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기촌을 하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경북으로도 기촌을 하고 있긴 하는데,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인구 문제를 갖다가 기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도 10년 후에는 결국 고령화가 되고 고령인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북에서의 문제는 청장년층의 단절이지 이게 이동안 기촌 인구의 감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그것도 청년을 갖다가 어떻게 맞이하고, 맞이한다는 거는 아예 경북을 떠난 청년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청년도 이제 포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청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새로 경북으로 이전을 해서 이입을 해서 좀 활동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청년들 중에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유입한 청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생활할까 고민하다가 이 경북으로 온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참 한 명이 단독으로 와서 경북으로 와서 이제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농사면 농사, 아니면 창업이면 창업, 이렇게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경북을 찾고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이루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노령분들의 좀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나서서 돕기도 하고요. 또 이 청년들 덕분에 이제 마을에 계속 운동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청년들 때문에 마을 운동회가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가진 그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참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청년을 바라보는 시간도 이 청년들이
그냥 뭐 나고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왔겠지 이런 시각보다는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지역에 맞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 주소를 이전을 하고 여기서 하나의 창업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참 청년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지자체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뭐 몇 년 후에 이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좀 무분별한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뭐 단기간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이 정도 한번 경북을 경험해보고 경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청년들 중에 뭐 많은 청년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몇몇 청년들은 경북에 남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는 청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경북에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경북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든지 뭐 예전에 했던 경북 청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러 뭐 출산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종합적이고 단계별적인 좀 정책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부도 하고 조합도 얻고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아일랜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일랜드를 한 열흘 동안 방문하면서 이제 그 여행은 아일랜드 투자청에서 이제 한국에 특별히 한국에 있는 공과대학 중심의 분들을 데려다가 아일랜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모임이었는데요. 아일랜드는 사실 유럽 중에서도 농업국가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어떤 정책을 썼나 하면 7개 지역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국립공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이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대학 교수들이 짜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커리큘럼을 짜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1년을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2년 정도 지나면 기업에 가서 1년 인턴, 현장 인턴을 하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내가 나중에 그 기업에 갔을 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일랜드가 지금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1인당 소득이 높은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각 지역이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각 지역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들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대학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분야에다가 집중하면 기업도 올 수 있고 학생들도 그 분야에 특화돼서 교육시킬 수 있으면 다른데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마 그런 것들도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만 되면 지금 아마 인삼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아까 시장님 말씀이 내년에 엑스포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은 뭐 소백산 국립공원에 무슨 치유 관련 무슨 센터도 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과 잠재력을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이 지역에서 아마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교적 이곳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오래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진혜민 연구위원님께서 역시 정주여건 그다음에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진혜민입니다.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발제자 민 박사님하고 저희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지역 인구에 대한 위기 대응에 대한 인구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 인구 정책의 저출생 정책과 지방 소멸 정책 바로 이걸 동일하게 이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구 정책과 저출생 정책, 지별 소멸 정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같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지금 4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매력 있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구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차원에서 매력 있는 정주 여건 지역 공동체 만들기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고 지금 도에서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지난 8월에 지금 시행이 됐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통, 편의, 문화, 보육, 돌봄, 의료 시스템 이 부분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인구 정책을 지역 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그런 인구 늘리기에 대한 단편적인 그런 현상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이제는 이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대한 연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도시 구축이라든지 광역적 계획 관리 체계, 중소도시권 육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공감 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지역 재생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경상북도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상북도 전체가 지금 0.48호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0.48호이기 때문에 0.5보다 낮은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전년도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지금 또 매년 월별로 할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순이동 인구를 보더라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나 연령층에서 청년 인구 감소 그리고 더욱더 청년 여성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북 지역에서 그래도 포항하고 칠곡은 인구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여겼었는데 최근 3년간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나 순이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안동 신도청 신도시로 인해서 예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부분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인구 감소라는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 저출생 완화에 대한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2019년도에 경상북도 청년의 정주 여건 및 실태 및 정책 과제라는 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 하게 된 계기는 청년 유입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근데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만족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정주 여건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했을 때 한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한 2.9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봤을 때 문화여가 여건,
제일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여가 일자리, 생활체육, 교통, 교육돌봄, 보건의료 순으로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안전 여건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제일 만족도가 낮고 위험 진입, 저위험 이런 순으로 이게 그대로 이제 만족도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도에서 청년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상북도를 이주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주 의향을 물었었습니다. 그때 40% 이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살고 있는데 향후에 이주 의견이 있느냐 했더니 저는 더 많이 50% 이상이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보다는 다른 농촌보다는 도시로, 그다음에 우리 마을보다는 조금 더 나은 마을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 가능한 유입이나 정조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박사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야 유입했는 청년들도 처음에 정착했다가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그러면 청년이 경상북도가 청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많은데, 청년 친화도시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합니까라고 이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문화여가, 일자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주거, 기존 살고 있는 청년하고 새로 유입한 청년들의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지역 내 돌봄, 시골길의 밤길 안전, 의료시설, 지역 내 청년들의 네트워크, 예비부부,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 틈새 돌봄, 청년들의 놀권리, 인식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 개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똑같이 이 정주 여건이라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 6월에 청년 기본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23개 시군 중에 한 15개 시군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청년 기본법, 청년 기본조례와 플러스해서 44페이지 보면 지금 경북 도내에서 지금 생활 SOC 사업과 시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뉴딜 사업을 진행했는 그런 게 나오는데, 1차, 2차 결과가 나오는데 2019년도에 한 30개 사업, 2020년도에 9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가고 있고, 45페이지 보는 지방소멸 위기지원에 대한 지원 특별법 내용에서도 보면 청년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지 환경조성, 귀농기농인, 기촌기농인 지원, 정주여건에 대한 스마트 생활 공간, 주거, 편의, 교통, 어린이집 확대, 의료 시스템,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정주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나 시군 자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정책 들어가 보면 돌봄 정책은 나름대로 돌봄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주거에 대해서는 주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좀 큰 시각에서 봤을 때 도의 전체 부분, 시군 지자체 부분에서 청년 정책 부서하고 도시재생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출생 부서하고 농어촌 부분 들어가요. 농어촌 담당 부서들이 전체 각각에 대한 정주여건을 강화시키고 있는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로드맵이 좀 같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각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차,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했는데, 3차도 마찬가지고 4차도 마찬가지고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 변화에 대한 적극 대비가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40 세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할 정주여건하고 청년들이 경상북도에 살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양성평등 사회라든지 일생활 균형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의 기반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제가 이제 다른 사례들을 좀 본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정주 공간 측면에서 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경상북도에. 그래서 농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농촌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읍면 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를 인프라를 집중하고, 이게
배후 마을로 전달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과소화된 지역 작은 거점 마을을 2-3개를 연결을 해서 중심지를 보완하고 공동 홈타운 조성, 빈집 정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례들로 또 연구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기존의 중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합화해서 좀 지원해주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스마트 시티는 이제 대도시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에 연관해서 EU 지역 정책에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오히려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격차를 강화한다라는 부분에서 스마트 빌리지라는 개념들을 계속 도입하고 좀 개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개념 핵심 부분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특성한 다양한 인구 분포를 고려한 전략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스마트 빌리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ICT 기반으로 해서 농촌 지역이든 어느 핵심 지역을 갈 때 이런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제 정주 공간을 마련할 때 이런 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싶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도 노예스인 자연 드림파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연 드림파크뿐만 아니라 지금 경북도에 우리 이웃 사촌 마을, 시범 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의성 하니까 되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질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범 사업들이 잘 되고 또 이것들이 우리 크게 영향이 된다면 이걸 거점 시군별로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청년 일자리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청년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거 분야에서는 농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 여건 강화라든지 연합조합형 주거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제 협동조합형 주거, 공공임대주택 또는 이런 그 유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정착 시도를 위해서 새로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한 달 살기 주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료 여건에서는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마을 주치의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경상북도는 이동 건강 지원 서비스가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지역에서 의료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공의료 우리 지금 전체 국가적으로도 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의료 여건 아이들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가 부분에서는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문화복합 특히나 생활 SOC 사업으로 문화복합 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 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구성들을 조금 가미해서 좀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청년들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타 지역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열악하고 택시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라든지 마을 순환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게 바로 통합적 지원해서 이제 이웃 사촌 시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여튼 이런 다양한 영역의 정주 여건에서 우리가 늘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얼개를 설켜서 이걸 잘 실행하고 또 연계 협력해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재생 모델에 대한 개발인데요.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같이 봤을 때 지방 고위험 지역, 진입 지역 또는 저위험 지역, 아니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최근 증가 지역, 감소 지역, 최근 감소 지역, 뭐든지 간에 거기에 지역에 맞는 지역 재생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 SOC 사업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섬을 고위험 지역에 아니면 이런 최근 지속 감소 지역에는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오히려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답은 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강화 패키지 프로젝트라는 말을 좀 썼는데요.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생활 SOC 사업으로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에 이런 인프라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그 이동에 1시간 이상 걸리는 부분에까지는 그게 나의 그 생활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농촌 지역을 봤을 때 읍면사무소라든지 초등학교, 보건소, 도서관 이 부분은 어디에나 다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생활 SOC 사업으로 복합화된 그런 기능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면 이런 인프라에다가 청년들이 원하는 정주 여건들을 조금씩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행정복지 기능에서 청년들이 헬스장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공간을 활용해서 준다든지 공공으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원한다. 그럼 이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 준다든지 초등학교의 기본의 교육과 방과후 돌봄에서 가족 여가 문화까지 조금 가져가는 부분, 작은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 기능에서 여가 문화 돌봄의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보건소에서는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돌봄 커뮤니티라든지 저출생 아이들에 대한 돌봄, 아동 진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서 조금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가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 기능화해서 가져간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청년의 정주 여건이라든지 청년의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다 공감이 가고 청년들도 얘기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단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 똑같은 정책을 펼 때 큰 어떤 정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하는 인구정책,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들을 좀 정리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정주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각 분야별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지명 토론자의 발표가 이제 다 끝났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이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혹시 뭐 민 박사님 이 세 분 토론 들으시고서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없어요. 예. 우리 국장님 마이크를 좀. 예, 주 발표 최종적인 결론은 앞서 뭐 발표하신 민성희 연구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패널 분들도 일단 과거에 우리 인구 정책이 뭐 너무 이제 인구를 통제하는 측면, 그러니까 출생아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1, 2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이 쭉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또 방향을 전환을 하기는 했거든요. 개인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는 방향, 그 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춰 주작하는 방향으로 일단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뭐 도도 그렇고 중앙의 방향도 계속해서 바뀔 거 그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시행되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 줄고 있는데 요즘에 자주 뉴스에서 나오는 보면 부동산 문제를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 가구 분화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 세대자 수 특히나 1인 가구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여전히 집을 구하기 어렵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지역이나 지방에 있어서는 세대 가구가 어느 정도 분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령화된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가 늘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게
농촌의 어떤 빈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 좀 공동화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어떤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질 문제에서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하면 좋을지 조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민 박사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고요. 수도권은 뭐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는 것 같고, 지역은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세대가 증가하는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요가 모자란 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빈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축소도시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그런 공동화 현상, 뭐 아니면은 뭐 대도시 안에서 들어온 공동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런 지역을 계속 어쨌든 재생이나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예 활성화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사례에 보면 그런 빈집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지역이 정말로 그런 상업적인 기능이나 공업적인 기능을 넣었을 때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는가, 주거 기능을 넣었을 때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재생적으로 많이 가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축소도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냥 녹지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빈집 같은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빈집을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 방치를 해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도 빈집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식들이 그걸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정한 방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춰서 굳이 모든 걸 재생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녹지 공간이나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오히려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민성희 위원님께서 그 지역 공간 그쪽을 해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모든 것 대부분 정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다 보면은 지금 뭐 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내지는 인근 지역에 있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여건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한 가지 하셨던 게 이제 도의 역할 내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위원님께서 뭐 따로 생각해 하신 게 뭐 있거나 하시면 뭐 한 가지 정도 좀 말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최진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 있을 경우에 교육의 뭐 개혁이랄까, 교육에 나아갈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도의 역할을 좀 강조하게 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전공하는 게 이쪽 분야라 계획 분야라 도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까에 대해서 큰 흐름은 어차피 광역적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의 느슨한 연계든 아니면 뭐 좀 나아가서는 행정구역 통합이든 그거는 방법의 문제고요.
어쨌든 한 시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시군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무관하긴 하면 도에서 어떤 계획 수립의 권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군 기본 계획인데 사실은 저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폐지하고 도종합 계획으로 가자는 좀 그런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안에서 모든 걸 다 그런 광역적인 관점에서 시군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배포하고 그런 것들 연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도종합 계획이 아무 역할을 못 하는데 도종합 계획이 오히려 조금 더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적어도 인구나 산업의 그런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만이라도 해준다면 아마 조금 더 이런 광역적인 연계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살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고 정주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지역에 살다가 외지로 혹은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뭐 높은 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건데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내가 계속 우리 아이를 여기서 중학교를 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뭐 아니다 조금 더 큰 대도시로 나가자 아니면 그냥 수도권으로 이런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교육도 문제지만 저는 중등교육을 어떻게 질 좋은 중등교육을 지방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오늘 발표에도 잠깐 나와 있었지만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돌봄이 아니고 이거를 교육 차원으로 더 연장해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 혹은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도시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다 마련해주고 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굳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혹은 대학 교육을 받은 곳에서 떠나서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질을 어떻게 지방에서 끌어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면 정년을 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쪽 뭐 여기 지금 영주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영주 출신으로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년하신 분들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가르칠 수 있고 무슨 예능 가르칠 수 있고 음악도 가르칠 수 있을 때 기왕이면 이것 출신으로 그 분야에서 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말하는 재능 기분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의 방과 후 이제 우리가 돌봄이라 그러지만 방과 후 교육의 질을 굳이 학원 안 가고 학교에서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처럼 학원 가서 뭐 피아노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학교에서 학과 공부 끝나면 2시 오후에 다 학기별로 너 다음 학기에 뭐 할래? 뭐 악기도 선정하고 스포츠 종목도 정하고 다 학교에서 해주는데 꼭 그 분야를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제외놓고는 다 그냥 그렇게 학교에서 다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아마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30대의 청년 혹은 장년들이 여기서 빠져나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플로어에서 있으십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구 문제 그러면 출산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주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완화 내지는 방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구 정책이 지역 정책과 결합이 돼서 인구 정책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이제는 지역 정책하고 이제 연계돼서 어떻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들을 이 지역에 묶어둘 수 있을까? 혹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문제가 배나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느낀 거는 이제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 때문에 자칫 우리가 출산력을 높이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40만 명대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2017년부터는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만 명대 출생아 수가 몇 년 지속되다가 30만 명대로 다시 회복하리라고 이렇게 장래 예측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방법으로 20만 명대 떨어진 출생아 수를 30만 명대로 올릴 수 있을까가 참 걱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주 여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가 이렇게 20만 명대로 계속해서 10년, 20년 가면 그나마 있던 청년들도 이제 부족해질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 소멸 문제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 출산력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서는 주로 인프라보다는 정부 예산을 개인들한테 써서 출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한 20년쯤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현금으로 개인들한테 주는 정책 말고 그 지역에다가 인프라를 만드는 데다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부터 10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계속 인구는 대한민국에는 줄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통계청 예측한 걸 보면 만약에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2060년쯤 되면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은 없고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무슨 수로 이 노인들을 부양할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출산 문제가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 정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구 소멸 문제,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정주 여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도 하셨고 이미 답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한 가지 이 지역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도권 일부 시에서는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주로 청장년층 주로 아마 30대 정도가 주축이 돼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을 본인들이 뭐 분과를 몇 개 나눠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시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공무원들이 지역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서비스의 수혜자들, 우리 이제 오늘 청년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직접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나 군이 이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건의하면 시나 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뭐
법적으로나 무슨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속 이런 피드백이 일어나면 훨씬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고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초과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인구 문제 혹은 지역 개발 문제, 지역 정책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냐, 어떤 지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것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다뤘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의 기한 동안에 각 지역에서 물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겠습니다만은 각 지역에서도 직접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 혹시 10년쯤 뒤에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도 되고 자리도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발제자 네 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마련한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인구 감소 및 지역 공간의 변화 전망 그리고 인구 정책과 지역 정책 방안이라는 다소 어려운 과제를 또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면서 아이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